이 상단 문의를 눌러서 실제로 되는지 볼게요. 김시현 테스트 선호하는 시간 뭐 이렇게 대충 넣어 보겠습니다. 제출하기를 누르면 상담 신청 완료되었고 궁금한 점 있냐? 처음으로 제대로 잘 동작하죠. 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AI로 챗봇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툴은 채틀링이라는 노코드 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블럭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텍스트를 넣고요. 뭔가 폼을 입력을 하면 이제 AI가 답변을 하는 그런 식의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해 봤던 툴 중에 가장 쉽고 직관적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챗봇이 쓰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보통의 CS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고객에게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챗봇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진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들께 만들어 드리는 챗봇도 채틀링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봇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제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슈퍼패스라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에이전시에 대한 챗봇을 만들려고 해요. 일단 여기서 크리에이트 챗봇을 만들면 일단 여러 기본 툴들이 있거든요. 기본 AI 챗봇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커머스에 적합한 챗봇, 그리고 리드 제너레이션에 적합한 챗봇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냥 기본 스크래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누르시고 슈퍼패스 챗봇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챗봇을 이렇게 만드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볼 수 있고 뭔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챗봇은 크게 두 가지만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더가 있고 날리지 베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날리지 베이스는 일단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추가를 할 건데 우리 회사의 정보를 여기 입력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AI가 답변을 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빌더에 들어가서 챗봇을 만드는 것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챗봇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 트리거 스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블럭 형태의 무언가들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메시지를 넣는다 라고 하면 여기에 웰컴 메시지 이렇게 텍스트를 추가하면 이렇게 쳤다고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에서 여기 이렇게 마우스로 끌면요 이렇게 화살표가 연결이 되고요. 이걸 미리 프리뷰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여지는지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가 나오는 걸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챗봇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버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버튼은 이제 고객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조금의 가이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상담 문의를 챗봇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변수명을 넣을 수 있는데 변수는 일단 넣지 않을 것이고요. 네, 상담 문의를 넣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고 버튼이 나옵니다. 그럼 상담 문의를 누르면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연결된 게 없으니까 채팅이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 문의 눌렀을 때 어떤 글이 나오면 될지 한 번 더 메시지 넣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넣었다 치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폼을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을 하나 넣을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연락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추가로 아마 선호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데이터 타입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름은 텍스트가 맞을 것 같고 연락처도 텍스트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고 이메일 주소는 여기 보시면 이메일이라는 따로 항목이 있어요. 타입을 이메일로 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시간은 여기 데이트 앤 타임 이걸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버튼이 나왔죠? 상단 문의를 클릭을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김시현이고 이메일 주소 선호하는 시간 뭐 날짜를 이렇게 넣고 시간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제출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고객의 정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완료됐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면 좋겠죠. 이렇게 완료 메시지
라고 하고 여기서는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까지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추가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끝나면 버튼을 또 추가를 해볼게요.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의 루프가 완성이 됐죠. 이제 고객이 들어와서 상담을 문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근데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 저희가 정보를 받기는 했는데 어디에 저장된다는 건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름을 입력을 하면 어디에 데이터에 넣을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 미리 변수가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컨택트 네임이 있고, 여기 연락처는 아마도 여기 컨택트 폰 넘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 주소는 여기 컨택트 이메일, 그리고 선호하시는 시간은 아마 미리 저장된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저 데이트 뭐 이 정도까지 할게요. 레저베이션 데이트로 변수를 추가를 하면 저희는 이제 이 변수 안에 이 고객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AI가 붙었다는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AI로 어떻게 답변을 주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게 핵심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의 길을 추가를 할 건데 버튼에서 상담 문의 말고 기타 문의 버튼 하나 추가할게요.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에 AI가 답변을 하도록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행동하는 그런 것들 폼을 받는 게 있었고, 여기에 AI라고 있죠. 이제 AI가 답변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블럭으로 끌면 이제 AI 넣을 수 있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I 모델이 답변을 하게끔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날리지 베이스라는 그 우리가 미리 넣어놓은 그 데이터베이스로 답변을 하게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데이터가 없다라고 뜨는 건데요. 이제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빌더 그리고 날리지 베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저희 회사에 정보를 넣을 건데 데이터를 넣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를 넣을 수도 있고, 사이트 맵 주소 넣을 수도 있고, 파일을 직접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직접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제 사이트의 주소를 그냥 넣어 볼게요. 주소를 여기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소를 추가를 하면 웹사이트에 퍼블리싱 되어 있는 것을 알아서 판단을 하고요. 거기 안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정할 수 있게 해줘요. 여기서 저희는 페이지가 일단 4개가 있어요. 그래서 4개가 있다는 게 뜬 거고, 서밋을 누르면 여기 안에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백을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펜딩이 뜨는 것은 페이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이렇게 4개의 페이지에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이 페이지도 새로 고침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경고창이 사라졌죠. 그럼 이제 날리지 베이스 기반으로 답변을 줄 겁니다. 기타 문의를 선택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AI가 답변하게끔 할 건데 어디에 대한 답변을 하는지를 이제 정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퀘스천을 입력하는 곳이 있고 뭔가 질문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넣냐 하면 여기에 캡처 리스판스에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고객이 채팅을 치는 내용을 여기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캡처 텍스트는 우리가 퀘스천이라는 거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미리 있는 변수는 없으니까 추가하겠습니다. 유저 이렇게 추가할게요. 한 변수를 추가하고 이 유저가 답변을 남기면 이제 유저 퀘스천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퀘스천을 입력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중괄호를 넣으면 이렇게 미리 있는 변수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유저 퀘스천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날리지 베이스 기반으로 해줄 거예요. 나머지 세팅들은 모델을 한번 바꿔볼게요. GPT-4o 미니가 제일 저는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랭귀지는 그냥 오토로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글로 물어보면 한국어로 답변을 해줄 거예요. 세이브 누르고 다시 프리뷰를 해볼게요. 기타 문의를 남겼을 때 글을 남길 수 있게 돼 있죠. 비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이렇게 잘 답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플랜, 프로 플랜 이렇게 있죠. 실제로 제 홈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날리지 베이스가 잘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를 더 할게요. 기타 문의 남겼을 때 이제 텍스트가 문구가 한 번 더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퀘스천이 끝났을 때 다시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면 궁금한 것을 계속 아마 물어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네, 기타 문의.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라는 문구가 나왔죠. 그리고 그러면 서비스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오타가 들어갔습니다. 네, 답변을 매우 잘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버튼도 하나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여기 퀵 리플라이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메시지도 처음으로 라고 일단 할게요. 네, 메시지는 이제 유저가 버튼 눌렀을 때 뜨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처음으로라는 걸 눌렀을 때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요. 인텐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인텐트라는 개념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의도인데요. 만약 처음으로라는 버튼 눌렀을 때 다시 처음으로 가게끔 하는 그 의도의 분기점을 하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치 인텐트에서는 이제 지금 인텐트가 없으니까 추가를 할 건데 처음으로라는 인텐트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처음으로 이렇게 할게요. 뭐냐면 메시지가 처음으로라고 왔을 때 여기에 인텐트로 다시 트리거를 만들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텐트를 새로 하나 만들 거고요. 만들었으니까 매칭 시키겠습니다. 네, 방금 인텐트를 추가를 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인텐트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분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트리거를 보시면 인텐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텐트를 추가를 할 거고요. 인텐트를 새로 추가를 하면 이제 어떤 인텐트냐? 처음으로 라는 것이고, 처음으로에서 이렇게 다시 연결시키면 이제 고객이 처음으로 버튼 눌렀을 때 1로 가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기타 문의를 했을 때 서비스가 궁금해요 라고 남기고 나서 다시 예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려야 되니까 네, 추가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고 이제 처음으로라는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요.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놨던 인텐트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매치가 됐죠. 인텐트 매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상단 문의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챗봇이 완성이 됐고요. 퍼블리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퍼블리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홈페이지에 달아야 되잖아요. 홈페이지 어떻게 다냐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위젯을 다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링크를 만들어서 쉐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링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랜딩 페이지 대용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특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홈페이지에 넣을 건데요. 홈페이지에 넣기 전에 이렇게 어피어런스 부분에 가서 디자인을 조금 바꿔볼게요. 컬러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서포트 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슈퍼 S 챗봇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디자인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바꿀 수도 있는데 저는 블랙이 메인 컬러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홈페이지에 넣어볼 건데요. 위젯 형태로 넣는 게 제일 일반적일 거예요. 보통 우하단에 챗봇이 떠 있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넣냐면 이게 서비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코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할 거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레이머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팅에 넣어 줄 겁니다. 보통 아마 헤더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서비스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세이브를 할 거고요. 커스텀 코드를 세이브를 했다 하면 다시 퍼블리시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저는 프레이머를 쓰고 있지만 아마 다른 분들은 뭐 웹플로우일 수도 있고 아임 웹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커스텀 코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블리싱을 했고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우측 하단에 이렇게 챗봇 이게 떴죠. 눌러보시면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챗봇이 뜹니다.
요 상단 문의를 눌러서 실제로 되는지 볼게요. 김시현 테스트 넣을 거고 010 이렇게 선호하는 시간 뭐 이렇게 대충 넣어 보겠습니다. 제출하기를 누르면 상담 신청 완료되었고 궁금한 점 있냐? 처음으로 제대로 잘 동작하죠. 됐습니다. 이렇게 넣은 결과를 한번 저희가 만들었던 돌아와서 콘택트에 보시면 제가 방금 입력했었던 전화번호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메일 주소. 이것 가지고 저희 고객한테 다시 연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컨버세이션 항목을 보면 이렇게 어떤 질문 남겼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챗봇을 어떻게 쓰는지도 나중에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더 익숙해지신다면 이렇게 다른 모듈들을 추가를 해서 정보를 외부로 보낼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정보를 메이크로 연결시켜서 보내기도 해요. 이렇게 여기에 메이크 웹북 주소를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챗봇 빌더 통해서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혼자서 서비스를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챗봇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